주말에도 숨 턱턱 막히는 1616조 가계부채. 이민종 기자의 글입니다. 입력시간 2023년 10월 14일 14시 18분. 카드론 국내 가계부채가 늘면서 취약계층에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IMF 한국 부채 비율 높아 떨어져야 취약계층 큰 타격 가능성 경고. 금융연구원 고금리 속 건전성 악화 우려 높아.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이 1616조 6천억 원을 넘긴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부채 비율 저감 노력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101.7%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아 적색 경고 등이 켜진 상태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13일 모로코 마라케시 IMF 연차 총회장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꽤 높은 수치로 수치가 조금 내려와야 된다. 금리 인상 추세에서 특히나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 금융자산이라든지 소득이 견고하고 취약 가계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를 천천히 시행하기를 권하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금융연구원이 펴낸 금융 브리프에 실은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부채 상환 부담 가중 및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부터 주택거래량 회복 및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구 설정, 본래 취지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로의 정상화, DSR 산정 시 대출 상품별 만기 구조 및 적용금리의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 신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의 향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주택시장 상황, DSR 등 금융정책 당국의 건전성 규제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기준 은행권 1039조 7천억 원, 비은행권 542조 9천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동 6허 북적이는데 중국 소비주는 눈물. 왜? 배준희 매경 이코노미 기자의 글입니다. 입력시간 2023년 10월 14일 13시 03분.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국내 여행, 호텔,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컸으나 예상과 달리 내수시장에서는 큰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이후 반짝 상승했던 6허 중국 관광객 관련주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중국 관광객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소비 패턴마저 과거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호텔신라 주가는 15%가량 떨어졌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한 지난 8월 10일 호텔신라 주가는 하루 만에 17% 급등했으나 불과 2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화장품 관련주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LG 생활건강 주가는 지난 9월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다.
아모레 퍼시픽 역시 9월 고점 대비 9% 떨어졌다. 파라다이스와 GKL도 9월 고점 대비 10% 안팎 떨어졌다. 6월 수혜주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소비 관련 주의 부진은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 침체로 중국인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국내 내수 시장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6월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면세점 매출 통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면세점 협회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된 올 8월 면세점 매출은 1조 1366억 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오히려 28% 줄었다. 외국인 매출도 1년 새 1조 4,309억 원에서 8,990억 원으로 37% 급감했다. 과거 한국을 찾아 명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을 쓸어 담으며 쇼핑 위주의 관광을 했던 중국인들이 최근에는 유명 음식점과 카페 등을 찾는 식으로 여행 패턴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소정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황금 연휴를 맞았어도 국내 화장품 관련 주가 수혜를 보지 못했다. 지금은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살 수 있어 예전만큼 화장품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푼이라도 성묵 씨가 무한리필 고깃집 찾은 이유. 김미란 기자의 글입니다. 입력시간 2023년 10월 14일 14시 12분.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고물가 버티기 1 서민편 농산물 외식 물가 고공행진에 갈수록 쪼그라드는 살림살이 추가 물가 인상도 배제 못해 부담 줄이기 위해 가성비 쫓아 무한리필에 담긴 뼈아픈 민생. 고물가 국면에서 먹거리 물가가 특히 무섭게 올랐다. 고물가다. 물가 관련 지표들이 모조리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잠시 2%대로 내려앉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올라섰고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는 그보다 더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물가를 버티기 위해 서민들이 텅 빈 지갑을 짜고 또 짜지만 이젠 나올 것도 없다. 힘든 건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끝도 없이 오르는 원재료 가격이며 공공요금에 한숨이 깊어진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잔고에 함께 울며 웃던 직원들을 내보내야만 했다.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어 은행에 손을 빌렸다. 타들어가는 속도 모르고 이자를 갚아야 할 날은 매달 꼬박꼬박 돌아온다. 더스크프가 고물가 국면을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소비자와 자영업자로 나눠 들여다봤다. 무한리필 고깃집을 사이에 둔 성묵 씨와 인철 씨의 이야기다. 첫 번째 편 성묵 씨 사연부터 보자.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다. 물가 얘기다. 정부는 10월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여전히 내놓고 있지만 현재 물가를 보면 가능한 얘기일까 의구심이 든다. 도처에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어서다. 서민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김성묵 씨 부부는 최근 부모님을 모시고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외식을 했다. 육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식당의 1인당 가격은 16,500원. 여기에 공깃밥과 찌개까지 포함해 김씨가 이날 지불한 돈은 72,000원이다. 김씨는 일반 삼겹살 집에서 넷이 배부르게 먹으면 1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가성비를 따져 최근에 무한리필 식당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늘었다. 김씨가 무한리필 식당을 찾아다니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물가로 인한 부담 때문이다. 김씨 부부의 가계부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볼 겸 외식을 삼가고 집밥 위주로 생활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부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됐다. 요즘엔 안 오른 걸 찾는 게 더 빠르다.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올랐고 그 폭도 매우 크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3%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6월 2.7%, 7월 2.3%로 다소 안정세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8월 3.4%에 이어 9월에도 3.7%를 기록했다. 무섭게 오르던 채소 마이너스 5.7%가 다소 내리긴 했지만 과일 24% 가격이 치솟은 농산물과 가공식품 5.8%, 외식 4.9% 등 생활물가 4.4%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소득이 낮은 1, 2분위의 식료품, 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 비중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 서민들의 고통이 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10월 물가 완화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달 연속 3%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주요 상승 원인이던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지속하고 근원 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다시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물가가 요동치고 있어 서민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올해에만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이 모조리 인상됐고 밀크플레이션의 시작인 우유 가격이 올랐다. 최근에는 설탕과 소금 물가도 꿈틀거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9월 설탕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6.9% 올랐다. 설탕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라는 걸 생각하면 가공식품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소금도 마찬가지다. 전년 동월 대비 17.3% 오르며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외식 물가는 또 어떤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9월 자장면 가격 서울 평균 가격 기준은 7,069원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7,000원을 넘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칼국수 8,962원 가격은 9,0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고 냉면 11,308원은 만원을 넘긴 지 오래다. 삼겹살 200g 환산은 19,253원으로 이 역시 머지않아 2만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8개 외식 품목, 김밥, 짜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 100반을 사 먹는데 필요한 돈도 당연히 늘었다. 3년 전과 비교해보자. 2020년 9월엔 8개 메뉴를 먹는데 총 76,669원이 필요했지만 이젠 84,999원이 필요하다. 3년 새 20.3%나 치솟은 셈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외식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라는 변수까지 등장했다. 가뜩이나 오른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춤출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가계 경제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 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 2분기 여윳돈 자금 조달액은 모두 15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 36조 1천억 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쪼그라드는 살림살이에 치솟는 물가, 서민들의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다.